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타프티 2 강독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주제는요, 페이지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빛을 가져다 주는 자들. 네, 항상 제목을 잘 이해를 하면 핵심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오늘은 빛을 가져다 주는 자들이에요. 빛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네요. 빛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실제로 눈부시게 광채가 빛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매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런 얘기 하죠.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끌리는 사람, 향기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주 멋진 사람. 여기서 말한 이런 뉘앙스는 단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제 어떤 풍모라고 그러죠. 느껴지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빛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나요? 빛을 뿜뿜 발하는 사람이 있나요?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추울 때 햇빛이 비치면 따뜻한 그 햇살이 있는 데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너무 더울 때는 시원한 그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을 끌어옵니다. 마치 추운 겨울의 따뜻한 햇살처럼, 무더위에 시원한 그늘처럼, 이렇게 휴식 같은 사람, 또는 뭔가 그곳에 있으면은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죠. 빛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을 가져다 주는 놈들. 네, 아니면 어둠을 투척하는 인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심하게 말할 땐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그러죠. 있죠? 이런 경험은 좀 하셨죠? 부정적인 경험은 질리도록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빛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아니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으시네요. 그런데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내 주변에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빛을 가져다 주는 이들입니까? 아니면 어둠을 들이우는 사람입니까? 그림자를 들이우는 사람입니까? 어둠이 들여지는 사람들, 뭔가 짐을 던져주는 사람들, 무거운 사람들, 심각한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깝깝한 사람들, 만나면 뭔가 삐걱거리는 사람들, 자꾸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지게 만드는 사람들, 어떤 쪽이에요? 빛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다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어느 쪽이 주된 그 사람의 에너지 장이냐 이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느 쪽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빠질 때 있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느 쪽에 있냔 말이에요. 존재.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근데 여러분들의 존재가 상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상태가 쌓여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들의 존재는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둠의 존재가 되어버린 건 어둠의 상태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갇혀버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갇혀버린 거예요. 제 아무리 빛이 밝게 빛난다 한들 깜깜한 어둠 속에 상자 안에, 두꺼운 상자 안에 넣어버리면 한 줄기 빛도 발하지 못합니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죠. 이거 박스 같은 게 이게 이제 펜듈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안에 사실은 빛나는 존재로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변화는 이 어둠의 상자를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무리 덧칠한다 한들
다시 까매진다 이거예요. 이것을 해체시켜라. 망치로 부숴버려. 그때 사실은 원래의 나의 빛나는 나를 만날 수 있다.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매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얼굴을 다듬고 꾸미고 노화 방지하고 하십니까? 그것이 필요하죠. 외적인 게 필요합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 여기서 말하는 빛을 가져다 주는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면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화려한 피부 시술을 받아서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하더라도 그 광채는 여러분들이 입을 여는 순간, 사람과 관계를 하는 그 시간이 흐르는 순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못 속여요, 못 속여. 그래서 저는 내면의 화장이 매우 중요하다. 외적인 화장 필요하죠. 외적으로 꾸미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내면을 꾸미는 거,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이거죠. 소유가 이것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 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가꾸어 나가야 바깥으로 이것이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매력은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고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입니다. 아우라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빛을 가져다 주는 자들이 되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유라. 사람 이름 같네요. 유라. 유라제라고 할까? 축이라고 할까? 예, 유라축? 예, 유라축입니다. 유라축.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는 첫 번째, 유용함 찾기를 하여라. 두 번째, 라다를 만들어라. 세 번째, 축제를 열어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유용함 찾기. 이 개념은 다 이미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유용함 찾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마이너스 상황에서 손실이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뭔가 한 방 얻어 맞은 것 같은 상황에서 내 뜻과 무관하게 문제가 터지고 고난의 환경이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정말 억울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유용함을 찾아라. 유용함 찾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배우고 가는 거예요. 배우고 가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난 여기서 얻어갈 것을 찾겠다. 얻어갈 것을 찾아라. 배울 걸 찾아라. 얻을 걸 찾아라. 어떠한 마이너스 상황에서도 나는 플러스로 만들어버리겠다. 플러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태도입니다. 이 태도. 이 태도를 갖추면 유용함 찾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됩니다. 정말로 돼요.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갖춰져야 유용함 찾기를 기꺼이 하고 찾은 순간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데 내 마음밭은 어둠에 완전히 그냥 내동댕이 쳐져 있는데 유용함 찾기를 하라고 했으니 하려고 애를 써보니 뭔가 머리로는 찾았는데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은 지금 진흙탕에 있거든요. 마음은 재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유용함 찾기를 하는 태도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태도는 일관된 거잖아요. 습관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유용함, 라다, 축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태도가 돼야 돼요. 이 태도가 돼야 여기서 오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내면화가 되고요. 내면화가 될 때 빛이 안에서부터 발하게 되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매력에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용함 찾기가 실제로 찾을 때마다 실제 유용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억지로 유용함 찾기를 하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는 게 정말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안 돼요. 알겠는데요, 안 돼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조급해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지속해라 이거예요. 지속해라 제발. 왜?
이거를 극복하는데 노를 저어야죠. 노를 저어야죠. 이만큼 떠밀려 왔는데 노를 저어야죠. 근데 잠깐 저어서 안 된다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저어야죠. 계속. 언제까지? 이 흐름이 완전히 이제 뒤집힐 때까지. 그때가 언젠데요? 모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나 안 할래요. 예,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 하면 그냥 여기서 사는 걸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아예 바닥을 치시든가 지긋지긋해서 탈출하든가 아니면 그냥 하시라니까요. 그냥 꾸준히 하시면 꾸준히 하다 보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기다림. 그래서 매일 순간순간을 만족하고 완성하는 게 중요하지 어떠한 높은 기준, 완벽한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빨리 뒤집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덫에 걸립니다. 그것도 욕망이거든요. 참 나를 찾겠다는 것도 욕망이라고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연민인 경우도 있습니다.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유용함 찾기는 태도가 돼야 된다. 어떻게 태도가 되느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봤더니 정말 유용하네. 느꼈잖아요. 진짜네. 도움이 되네. 이게 쌓이면 태도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한 계단씩 한 걸음씩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하라고 제발. 자, 요즘 잔소리 이제 일관되죠. 제발 부탁인데 그냥 꾸준히 지속하라. 하기로 했으면 아니면 때려치자. 빨리 때려치고 과감히 때려치는 것도 대단한 용기다. 아셨죠?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자, 유용함 찾기. 유용함 찾기를 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빛이 나고 빛이 나야 빛을 가져다 줄 거 아니에요. 빛이 나야 빛을 가져다 주죠. 예, 유용함 찾기를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뭔가 문제가 꼬여들고 하지만 거기에 갇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유용함 찾기를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험도 버릴 경험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미쳤지, 뭐 하려고 여기다 호송세월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조차도 뒤집어 버립니다. 나중에 그게 뒤집혀가지고 그때 그 손실로만 알았던 경험조차도 나중에는 귀한 값진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그 진주 얘기 알잖아요.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살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나오는 분비물로 인하여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상처 속에서 진주가 나오는 겁니다. 유용함 찾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심지어 상처, 지독한 상처 속에서도 유용함 찾기를 하는 사람들은 진주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 삶의 연금술 이런 얘기 하는데 연금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연금술입니다. 행복의 연금술.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뜻대로 안 되는 것 속에서, 모진 풍파 속에서 나는 넘어질지언정 주저앉지 않고 무너질지언정 끝내지 않는다. 다시 일어선다. 다시 일어선다. 밟아봐라. 난 잡초다. 다시 일어선다. 유용함 찾기.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 이르면 얻으리라. 썰물이라고요? 이제 밀물 때가 옵니다. 밤이 깊었다고요? 새벽이 옵니다. 이거 하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유용함 찾기를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리지 마시고 얻어나가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기적이 되시란 말이에요. 악착같이 얻을 걸 얻으시란 말이에요. 외적인 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잃어버렸어요? 후회 막심합니까? 배울 게 있습니다. 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정말 나를 괴롭히는 일이었구나. 뜻하지 않은 이별을 했습니까? 후회가 됩니까? 자책만 하고 있을래요? 유용함 찾기를 하셔야죠. 유용함 찾기를. 이건 합리화랑 달라요. 인지부조화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내면 깊숙이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겁니다. 유용함 찾기. 어떻게 해서든지 배울 걸 찾고 얻어가십시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태도가 여러분들 빛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내공이에요. 내공.
내공은 하루아침에 스위치 켜서 방에 불 밝히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불씨였던 것이 서서히 불타더니 옆에 옮기고 그러더니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아요. 서서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타오르기 시작하면 무섭게 타오른단 말이에요. 약한 불은 물을 뿌리면 꺼지지만 강한 불은 물을 뿌려도 안 꺼져요. 정말 강한 불은. 무서운 불은. 빛을 가져다 주는 자들이 되기 위해요. 빛을 가져옵시다. 빛을 발합시다. 빛을 발하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빛에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이 어두움의 생각에 빠져들지 마세요. 어두움의 생각들로 여러분들을 규정하지 마세요. 제발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용함 찾기. 두 번째, 라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다는 쉽게 얘기하면 즐거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고 유쾌한 거. 예, 라다 약간 비슷한 말로 랄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라다는 랄랄라다. 랄라랄라. 예, 라다 랄라랄라. 라다 랄라랄라. 랄라랄라 흥겹죠? 즐겁습니다. 유쾌한 거. 라다는 그래서 트랜스포 1.0 버전에서는 현실의 아말감이라는 말과 유사한 말이라고 그랬죠. 거울에 아말감을 입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 예, 현실이 아름다워 보여. 내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 왜? 아말감을 입혀놨거든.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세계의 층이 있죠? 나의 세계의 층에 아말감을 입혀라. 그러면 이것을 투과해서 보는 경험하는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된다.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같은 객관적 현실 속에서 적어도 나의 세계는 주관적 현실은 이토록 아름답고 따뜻하다. 뭐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라다를 입혀서 그런 거예요. 아말감을 입혀서 그런 거예요. 라다를 만들어내라. 만들어내라는 표현이 좋죠? 만들어내라. 예, 그냥 즐겨라 보다도 이거는 쌓아가는 개념이에요. 나의 현실을 구축해 나가는 거, 보수하고 구축해 나가는 거, 창조해 나가는 거. 라다를 만드십시오. 긍정 사념체를 만들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념체는 일단 만들어지면 독립적인 개체, 인격체처럼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thought form이라고 그랬잖아요. 긍정 사념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라다. 랄랄라, 라다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좋은 걸 많이 접하셔야 돼. 이거는 의도적으로 의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글, 좋은 음악, 좋은 글과 좋은 음악, 여러분 여기서 잠깐 광고를 하면 멤버십 유튜브 심리맨 TV 신관 채널 멤버십 유료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콘텐츠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표 콘텐츠가 에너지 브런치입니다. 오전 10시에 심리맨의 음악 방송인데요. 좋은 글 읽어드리고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심리맨 들으면 뼈에 살이 되는 유익한 잔소리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방송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 한번 가는 값으로 한 달 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끝. 자, 그래서 라다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분 좋은 리스트를 만드셔라. 나는 언제 행복감을 느끼는가? 언제 만족감을 느끼는가? 언제 유쾌함을 느끼는가? 언제 기분이 좋아지는가? 적어보세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추가하세요. 그리고 내가 뭔가 울적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무거워지고 뭐 이러면 뭐 해야 돼요? 라다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나 왜 이렇게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 팔자야. 이거 하지 마세요. 왜 부정사념체에 붙들고 앉아 있습니까? 안 그래도 걔들이 쫓아다니는데 라다를 많이 만들어서 곳곳에 놓으십시오. 내 인생이 편안해질 수가 있고 안전 모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라다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기분 좋아지는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하고 어렵지 않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먹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보는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서 라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저는 적어도 매일 아침 라다를 만듭니다. 에너지 브런치 할 때 라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커피 하나 만들어낼 때 커피 만드는 게 저는 라다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맛있게 누리고 있는 커피는 드립 커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죠. 네, 그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커피가 완성돼서 가져와서 한 모금 마실 때
그 과정이 저는 라다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의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에 우주가 담겨 있다라는 구절이 있죠. 트랜스서핑 책에. 저는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커피를 만들 때마다. 저만의 라단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자꾸 만들어내셔야 돼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세요. 푸르른 날, 안개 낀 날, 비가 오는 날, 다 라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 라다가 넘쳐요. 만들어낼 수 있는 라다가 넘칩니다. 여러분, 라다를 만들어내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이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깨세라세라 이런 표현이 있죠. 깨세라세라 노래도 있죠. 그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 뜻이죠. 그런 노래를 부르십시오. 흥얼거리세요. 라다 랄라랄라. 흥얼거리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 허밍하는 거, 허밍 안 한 지 오래됐죠. 아무 의미 없지만 허밍을 하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라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축제로 만들어라, 삶을. 축제를 만들어라. 좀 비슷한 개념으로 하면 이벤트를 좀 만들어라, 삶의 이벤트. 이벤트를 만들 얘기는 뭐냐면 루틴도 중요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루틴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벗어나는 탈 루틴 또는 탈 습관화, 탈나 이게 필요하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제 여행이죠. 멀리 가야만 여행이냐? 아니죠. 얼마든지 이 일상 속에서도 나는 이 작은 이벤트를 만들므로써 얼마든지 크고 작은 축제 만들 수 있다. 이 축제를 일반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 불꽃놀이 축제 이런 거 자꾸 떠올리면은 일상 속에 자꾸 뭔가 큰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멀리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고 작은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크고 작은 이벤트. 일상 탈출. 이걸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매일 지나는 거리였는데 그 거리 어디선가 아름다운 기타 소리와 함께 청아한 목소리로 아주 따뜻한 익숙한 귀에 익은 멜로디로 노래 소리가 흘러나 뭐지 하고 가까이 갔더니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어요. 잠시 멈춰서 보고 있는데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내 주변의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지고 충분히 공연을 만끽하고 돌아왔더니 그 짧은 시간이 다시 돌아왔더니 그 일상이 새로워졌어요. 기분이 전환되었죠. 기의 분포, 에너지가. 그 기분이 어디서 왔어요? 그 버스킹 공연을 하는 사람이 빛을 가져다 준 겁니다. 여러분은 빛을 잘 쬐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축제, 일상의 축제. 그런 겁니다. 일상의 축제. 그 다음에 제가 약간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저는 여기다가 이 세 가지에다가 빛을 가져다 주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위트를 좀 가져라. 삶의 위트, 유머. 여기서 이 재밌는 사람 되는 건데 이게 실없는 사람하고 달라요. 농담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농담을 함부로 하는 것도 무례한 거고 때로는 부적절하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죠. 위트는 그게 아니에요. 위트는 굉장한 고난도의 유머입니다. 재치 위트 이런 것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삶을 심각해질 수 있는 걸 가볍게 그러면서도 승화시키는 기술이죠. 위트, 유머, 재치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장착을 해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줄 것이고요. 더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이고 결국은 빛이 나는 사람, 빛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요. 매력적인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끌려오게 마련입니다. 다가오기 마련이고 머물기 마련이고 안 가려고 하죠. 매력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말초적인 매력적인 사람 말고요. 자극적인 매력적인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떠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사람을 붙들려고 자꾸 외적인 거 체장하는 거에만 관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돈을 쓰죠. 돈으로 사람을 얻어보십시오. 돈 없으면 사람 떠나고요. 계속 앉아도 떠나고요. 결국은 돈을 쫓는 사람들이 주위에 꼬이고요. 그래서 얻을 것도 없이 잃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내면의 가치를 알고 내면의 빛을 발해서 이러한 내면의 빛이 바깥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 가능한 좋은 편안한 아름다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인간관계 저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일이 구분하고 이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의 거울을 바라보시고 내 내면의 불씨가 얼마나 타오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밝게 빛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삶의 유용함 찾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 내면의 화장, 끊임없이 나는 즐겁게 유쾌하게 오늘 하루를 완성한다. 나는 일상에 젖어들지 않고 끊임없이 생동감 있게. 이 축제는 생동감이에요. 생동감. 그래서 일상을 벗어난다는 건 생동감이란 말이에요. 예, 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의하여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땀 흘리는 사람, 열정과 노력이죠. 자기 분야에 몰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남녀불문하고 매력적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 이 고집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 빛깔을 바라는 거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저는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도 않고 그냥 막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저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땀 흘린다는 것은 자신을 그렇게 무모하게 희생하는, 영혼을 갈아 넣는 펜듈럼의 꼭두각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목표를 붙잡고 그것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함으로 꾸준히 지속하는 것.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게 저는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92페이지 책으로 가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3가지를 하라 이겁니다. 첫 번째, 유용함. 모든 것에서 이득을 찾는다. 유용함은 빛을 남기는 겁니다. 어둠이 지나갔다. 쓰나미가 지나갔다. 하지만 유용함을 찾을 때 거기서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정화가 됩니다. 유용함 찾기를 통해서. 두 번째, 라다. 모든 것에서 유쾌함을 찾는다. 이것은 빛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복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축제. 모든 것을 계기로 삼아 축제를 연다. 이것은 빛을 반하는 겁니다. 깜빡깜빡 하다가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거죠. 에너지 강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3페이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유용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숙제는 현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현실은 너희의 생각, 기분,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네, 내면이 빛나야 현실이 빛난다. 내면이 뽀송뽀송해야 현실이 뽀송뽀송하다. 내면에 꼬인 게 없어야 현실이 꼬일 게 없다 이거예요. 아셨죠? 이거 잊지 마세요, 순서를. 그래서 감사일기 많이 쓰시는데 유용함 일기 또는 메모 이런 걸 하셔도 돼요. 매일.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두 번째 단락이 그거죠. 라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라다라는 단어로 하루를 시작해라.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항상 라다의 상태로 들어가 있거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라다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네,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지는 음악도 리스트를 딱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틀어주고 들려주고 또 따라 부르고 춤도 추고 이렇게 자꾸 하셔야 됩니다. 깔아앉는 걸 묻고 하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세요. 깔아앉을 때 노를 저으셔야죠. 보수를 하셔야죠. 날아다니셔야죠. 라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주인일 뿐 아니라 감정의 주인입니다. 그래야 현실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축제에 대한 얘기죠. 예, 축제를 찾고 축제를 열고 모두에게 축제를 가져다 주어라.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장. 사람들은 유용함, 라다, 축제의 빛을 내뿜을 줄 아는 사람에게 그러한 행복한 이에게 이끌리기 마련이다. 여러분, 현실은 내면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한탄하고 자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성토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울하고 질투시기하고 허세 부리고 허풍 떨고 위선과 독선에다가 공격적 허영. 예? 이 말 이렇게 또 나열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무거워지죠? 네. 이런 단어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무겁고 어둡고 생기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런 걸 접하지도 마세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에너지 조절하려면 나를 무겁게 만드는, 에너지를 빨아가는, 기 빠지게 하는, 기운 빠지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십시오. 다시 좋아지면 만나더라도 아니다? 그러면 잠깐 거리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빛이 강하면 어둠이 함부로 못 와요. 얘기했잖아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파리가 다 들겠냐고요, 거기에. 쓰레기를 던져보세요. 더 타지. 불이 붙어 있으면. 불이 꺼져 있으면 쓰레기를 던지면 던질수록 파리 구데기 꼬인단 말이에요. 뭘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치우는 게 먼저예요? 불을 밝히는 게 먼저예요? 불을 밝히십시오, 내면에. 물론 함께 가는 부분이 있죠. 외적인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기 나는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안 돼요. 전 지금까지 이렇게 어둠에 찌들려서 살았는데 이게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못 도와준다고 얘기했죠. 말이라도 먼저 하셔야 돼요. 마음이 이끌리지 않을 땐 말이라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입을 열어서 말로라도 하세요. 안 와닿아도 좋으니까 말로라도 하세요. 나는 밝은, 빛나는, 빛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이 강독 영상을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는 사람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끌리는, 좋은 사람들이 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는 사람들이 머물다 가고 싶어하는, 머물다 가면 너무나 가벼워지고 그래서 또 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되고 싶다. 될 수 있다? 있다. 빛을 남기고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로라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꾸. 말로라도. 그리고 그냥 그 말을 계속 해보세요. 살려고 애쓰지 말고 말이라도, 말만이라도. 그리고 나서 생각이 조금씩 움직이면 그 생각을 고정시키십시오. 무리하게 밀고 가지 말고 후퇴되지 않게만 고정시키세요. 조금 1mm 움직였어요? 거기서 고정시키세요. 더 나갈 필요도 없고 대만 밀려나지만 마세요. 밀려나면 또 다시 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거기서 고정을 시키세요. 그렇게 꾸준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삶의 태도, 이게 바뀌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여러분들의 변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 너무 심각하고 무겁게 여길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을 가져다 주는 사람 있습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가까이 지내세요. 가까이 지내. 이런 어두움을 가져다 주는 투척하는 사람 있습니까? 조금 멀리 하세요.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요.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많이 접하세요. 의도적으로. 요 두 가지를 접하는 것, 문을 열고 닫는 것만 잘하셔도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뭔가가 조금씩 느낌이 올 겁니다. 빛을 가져다 주는 자들, 여러분들, 이 달팽이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반딧불이가 됩시다. 반딧불이 되고, 나비가 되고, 멋진 존재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유익한 사람이 되어 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힘을 들여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러했으므로 이것을 가리우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차리는 순간 해체시키면 그만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과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을 밝히고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외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신호등으로 알려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맨 채널을 확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보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 유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오셔서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심리맨 상담 안내문을 읽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의 특성은 한번 오신 분들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상담도 1년, 2년, 심지어 3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고 확실히 변화되는 게 보입니다. 스스로가 알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습니다.